예, 안녕하세요.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행복주택 중에서 요놈, 예, 청년계층, 예, 청년계층, 예, 청년계층은 청년하고 이제 사회초년생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자격하고 예, 그 이제 조건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청년계층 자격은 요놈도 이제 그 대학생 계층처럼 이제 본인이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런데 청년계층은 조금 약간은 이제 지금 가급적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는데 예, 세대주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건은 틀려집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예, 조건은 해당이 됩니다. 본인만 무주택자면 됩니다. 자, 청년 계층에는 이렇게 청년층하고 사회초년생 이렇게 좀 나눠서 공급이 되고요. 참고로 이게 우리 청년에 해당하는 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분이 해당이 됩니다. 네, 사회초년생. 이 사회초년생은 이 청년 계층의 공통이에요, 공통. 그 뭐냐면은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의 사람입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 근데 이제 소득이 있는 기간이 5년이 넘게 되면은 이 청년 계층으로 청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이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일단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5년 이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이제 일단은 지금 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거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퇴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퇴직을 하고도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퇴직하고 예, 일단 요걸 만족한다는 조건에서 1년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구직급여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예, 그 내용, 예, 그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구직급여 이렇게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구직급여 받는 거. 어차피 이거 조건 되면 계속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퇴직한 뒤에. 그리고 그 예술인. 예, 여기 예술원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른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술인도 예, 그 청년 계층으로 예,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주택자는 제가 이제 대학생 계층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만, 이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예, 다른 구성원이 주택이 있어도 돼요. 이거는 청약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만 39세 나왔죠? 예, 만 나이 계산법. 예, 제가 올려드린 거 내용 있으니까 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단 공통 자격 조건 한번 볼게요. 우리 청년층하고 사회초년생. 일단 여기도 똑같습니다. 혼인 중은 아니어줘야 돼요. 결혼하시면 안 돼. 결혼한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층은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세대주 자격이냐, 세대원이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틀려집니다. 예, 그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처음 듣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행복주택을 신청하는데 본인이 이제 세대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세대주면서 뭐 부모님, 노부모님 뭐 같이 계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내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이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세대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 가구원 수. 내가 세대주로 있으면 그 가구원 수는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비속. 예. 직계 존비속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구원 수별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만족한다는 조건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여기 해당 세대라고 그랬죠. 만약에 부모님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다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구원수도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구원수가 누구 포함되는지 계산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에서도 80% 이하. 이게 그 80% 이하입니다. 3인 가구일 때는 430. 이 조건까지 같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주택 청년계층 그 자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도 아니다. 난 그냥 세대원이다. 부모님은 따로 있고 나는 세대원이다. 그럴 때는 가구원수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보면 돼요. 내 거. 내 소득만 80% 이하 들어오면 돼요.
예, 본인 소득만 보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세대원으로 있다면은, 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금액 나와 있죠? 근데 이제 7인 가구 이상 가구일 때는, 6인 가구 때에, 예, 플러스 64만 9천원, 본인은 51만 9천원을 해라. 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자산 기준. 예, 청년 계층은 이것도 따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세대주 조건으로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청년계층 신청하실 때는 지금 세대주로 하느냐, 세대원으로 조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져요. 가급적 세대원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결론은. 청년계층은. 자, 자산 기준은 뭐냐면은 그 해당 세대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 해당 세대. 여기서 해당 세대라는 거는 보세요. 여기 해당 세대 있죠? 총 자산 합계 기준이 2억 3,200이라고 돼 있고 또 그 자산 중에서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청년 계층에서 말하는 해당 세대는 뭐냐면은 이게 본인이 세대주로 있을 경우입니다. 신청할 때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 거, 직계 존속 거 그리고 직계 존속도 본인하고 같이 있을 경우를 하나는 거예요. 본인하고 같은 주민등록상 그리고 자기가 세대주에 있는 만약에 직계비속 자녀가 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또 배우자가 있다. 이럴 경우에 같이 등본 사람이 있으면 이분들의 그 전체 자산을 합한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세대주로 하면은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서 합해서 자산을 봐야 돼요. 자동차도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신청한 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은 세대원이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본인 거 자산만 보면 돼요. 역으로 내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독립을 좀 이렇게 장려를 해주는 거예요. 독립. 아버님하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근데 나만 지금 주택이 없고 내가 주택이 없고 내가 나가서 살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일반 국민임대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예, 이제 행복주택은 이렇게 해줘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이 주택이 있더라도 나만 주택이 없으면은 그리고 내가 세대원 자격으로 하면은 자산은 내 거만 합하면 돼요. 내 거. 자동차도 내 거 기준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가급적 청년층은 세대주 물론 결혼했으면 세대주 자격으로 해야겠죠. 예,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대주 조건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예. 그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이제 본인 것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격 조건 볼게요. 예. 우리 대학생 계층은 청년 통장은 필요 없었는데 예. 우리 청년 계층으로 할 때는 일단 없어도 돼요. 처음 할 때는. 없어도 되는데 입주 전이라고 그랬죠? 당첨되고 입주 전까지는 청합저축이나 청약저축, 예. 요즘 청년 우대형 이런 것을 가입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입주 전까지는 예,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서 예,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안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철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내용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청년계층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요것도 1순위는 똑같습니다. 그 대학생 계층 얘기했죠. 만약에 군포시다 여기서 건설지역이 여기서 나왔다 이러면은 여기랑 연접지역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예, 요런 연접지역이 먼저 우선입니다. 이쪽이 이제 거주를 하거나 이제 소득 근거지 있죠. 아까 사회초년생 소득 근거지 인분이 1순위예요. 이건 제가 예로 계속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2순위는 뭐냐면은 요거 외에 예, 군포시, 안양시 여기 이제 연접지역 외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예, 이런 쪽이 거주하거나 근거지인 사람이 이제 그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이제 그 외의 지역이 되겠고요. 물론 거기 이제 좋은 데는 1순위에서 다 많이 좀 끝나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득 근거지는 뭐냐면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일단 일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칙은 그 사업자 등록증 그거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법인 등기부나 그 소재지 사업장. 근데 실제 근무지가 사업장 등록증 소재지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설립을 서울에서 하고 실제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방에서 설립이 됐는데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럴 때는 실제 근무지가 이제 표기되어 있는 징빙서류, 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이거는 뭐 회사에다 요청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때는 이 근거지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그 기본 개념인데 다뤄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거기 연접지역 같은 내용 제가 다뤄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하면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만 별도로 제가 달아놨으니까 그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경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같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청약통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입주 전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입주 전까지 사본 제출해야 되고, 근데 여기 청년계층이 이제 거주기간은요, 원칙은 최대 6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입주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본인이 원하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관련해서 우리 사회초년생이나 청년계층들은 요거 아파트 분양이나 통장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청년계층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세대주냐 세대원으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서로 간의 자산이나 이런 것 계산 방법이 좀 틀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번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추천이나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신혼부부 이제 이런 계층들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